마지막으로는 도쿄대학 의학부 공중위생학 교실의 박상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 마지막 시간에 가장 기쁜 시간인데요.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제안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미선 교수님, 우리 교육 관련 또 연구 정책 하시고, 우리 김문희선님은 이제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안된 내용들, 또 발의된 내용들을 우리 서울시 보건협회에, 서울시 교육보건협회 우리 박상태 회장님께서 내용을 다 다듬으셔가지고 서울시의회와 또 서울시의 정책 담당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한 사람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아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이 분야의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적인 자질은 없습니다만은 한 12년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자살 예방 환경연맹의 센터장님이신 우리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모임에서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이 됐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우리 박상희 박사님은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깃발만 들고 서 있으래요. 일은 다 당신들이 하실 테니까. 근데 그 말이 저를 그때 상당히 많이 감동을 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박상희 대장님 모시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미 불로 시대를 넘어서 외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청소년 말할 것도 없이 절망사고, 자살을 하고 아니면 이미 죽기 전에 벌써 절망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희망이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치유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치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아까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정책 제안이 좀 시작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93페이지 보면요.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에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또한 정신적으로만 사회적으로 건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1946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1999년도에 두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성이란 말이죠.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걸 동물은 자살하는 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동물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면 자살을 합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 제안을 했고요. 이 네 가지가 다이나믹 스테이트,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이 육신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이것이 완네스가 될 때, 아래 보시면 상호작용이라는데 신체와 정신과 육신 사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인간은 바로 건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병을 정의할 때에 멘탈 디스오더는 말씀입니다. 일부는 멘탈 디지스, 멘탈 프로블럼 여러 가지 분들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멘탈 디스오더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오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즉 질서를 벗어난 것을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가슴을 떠나면은 불안을 느끼는 증상과 똑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 가지고 모아지는 얘기들을 육신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적인 다 포함해 가지고 토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바로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이 뭐냐고 질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질문하게 되면 갑자기 당황이 되실 거예요. 바로 정신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과
영혼을 연결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정신입니다. 그것이 연결된 사이를 우리는 사회적 건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정신관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부분은 메디컬 케어, 의사들이 도와줍니다. 오늘 오전에 오한진 교수님께서 바로 메디컬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정신과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패스토럴 케어 해가지고 이거는 영적 존재로 영적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소셜 케어, 이것이 다 모아졌을 때에 토탈 헬스 프로그램, 토탈 헬스 케어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는데 바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봅니다. 자살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노년들이 자살할 땐 거의 고독사이십니다. 우린 충분히 이해가 돼요. 90, 100을 사는 시대가 되니까요. 본인이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서 안락사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선택을 하고 지금 스위스로 안락사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모으는 노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의미가 없는 마지막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달라는데 이번 달 뭐 카드를 못 막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자살 예형이 고독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경제사는 아닙니다. 고독사, 경제사는 도와주기 어려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 나왔죠. 무관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것은 친구와의 갈등 내지는 왕따입니다. 우리 그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시간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육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건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중년들을 도와주는 것은 돈을 들이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과 동행과 경제가 따라가면 더욱 좋겠지만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물 중에서도 핫팩을 집어넣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말을 써있죠.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in God's eyes.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따뜻한 분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마음이 따뜻한 분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9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살의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때를 넘기지 못하면 자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특히 15번지피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우리 또 자살예방 한국연맹의 40개 지부가 이런 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커뮤니티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이게 지금 서울시 양서교육지원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 CNP 사업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또한 건전한 종교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건전하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교기관이 바로 CNP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공항 플랫폼을 만들면 사람이 모이듯이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면은 우리 숭실대학교 문화치유라는 과정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전국과 세계 많이 만들게 되면은 97페이지 보게 되면은 하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좀 죄송하지만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학교로 오는데 학교도 어렵다 그래요. 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부교육청에서요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특강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는 교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 들으시더라고요. 한 50분 오셨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하고 점심을 좀 같이 먹으시면 어때 그랬더니 그건 나시겠다. 아마 그게 지금 붐이 되고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만 모아줘도 그 외에는 어느 날 어느 교장 선생님이 밥을 먹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걔들은 평생을 그리고 식사하면서 교장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뭔가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걔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기관들이 바로 이런 데 눈을 뜨고 사회를 살리는 일에
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살 예방에 대안에 대해서 오늘 정책 제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살에 대해서 뉴스가 나면 신문 밑에 지금 검색이 들어가죠. 우울이나 장애 있을 땐 연락하세요. 앞으로 방송에 나오실 때에도 자막 방송을 돌려고 좀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단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살 뉴스가 나오면은 그 배드 뉴스입니다. 우울한 뉴스인데 희망 뉴스를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은 존중해야 되고 강합니다든지 뭐 더 우리 청소년 미래의 중요한 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가 자살에 주는 영향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자극적으로 흥미 위주로 방송의 숫자 위주로 경제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방송에 이런 자살을 나가면은 오늘 같은 이런 전문가들 나가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연예인 자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 신명식 자살 프로그램을 KBS에서 연예인들 우울증 대책에 대한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방송 내용이 받아보려면은 연예인이 불안하다 그런 자살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요. 그날 테마가 안녕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제가 했던 안녕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눈만 뜨면 쓰는 단어가 안녕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치병 안 걸렸죠? 사회적으로 문제 없으시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숭실대학교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문화치유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강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네 가지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안녕이라는 말 가운데에는 영육간에 문제가 없으시죠? 거기다 퀘션 마크를 다 붙여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녕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텐데 저는 안녕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이 중독을 고칠 수가 있고 마약을 치료할 수 있고 살인을 막을 수가 있고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 폭행, 자살 모두가 한 단어로 모으면은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입니다. 오늘 긴 시간 아침부터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 너무 중요한 시간, 너무 귀한 시간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루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잠깐이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 50년대, 앞으로 100년을 넘어 영원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하여튼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남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살의 동기 등 자살 예방에 대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